어느 평범한 날, 미국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긴장감이 흐르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칠판 앞에 선 교수님이 한 수학 문제를 내놓으셨죠. 이 문제는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고난이도의 문제였어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죠. 이 문제에 도전해 볼 친구가 있나? 그러자 교실은 순간 정막에 잠겼습니다. 학생들은 당황해 서로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 일이 벌어진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특급 사연의 채연이에요. 저희는 특급 사연에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 등에게 전액 기부되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의 특급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잭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내가 처음 아들을 낳고 어느 날 자궁수술을 한 후에 저희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아들만 키워서 딸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간절했죠. 이 간절함을 하늘이 알아주신 걸까요? 저희에게 딸이 생겼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혜진입니다. 조금은 특별한 아이이죠. 네, 사실 저희 부부가 낳지는 않았습니다. 예상하신 바와 같이 저는 아이를 입양해서 길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 딸이죠. 사실 처음에 입양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혜진이가 저희 가족이 된 것은 다 하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혜진이의 부모를 알고 있었어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꽤 가까운 사이였죠. 저와 아내가 젊던 시절에 어느 날 옆집에 동양인의 가족이 이사를 왔었습니다. 그들이 이사를 오고 다음 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은 새벽 누군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더니 동양인 남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이사를 온 사람인데 아이가 지금 열이 많이 나서 해열제를 구할 수 있냐는 부탁이었습니다. 낯선 곳에 처음 와서 아이가 아프니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흔쾌히 어린이용 감기약 등을 챙겨서 드렸고 제 아내는 아이를 위해 스프를 끓여다 주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가족과 그들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양쪽 집의 아이들이 모두 외동이라 외로워했는데 집도 가깝고 아이들이 서로 잘 놀았습니다. 저희는 평일이고 주말이고 서로 왕래하는 시간이 많았죠. 한국에서 온 것 말고도 이들 부부는 무언가 특별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워낙 사교적인 성격이긴 했지만 그들은 외국에서 왔음에도 항상 친밀하게 다가와 주고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한국인 가족 구성원은 부부와 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딸이 바로 혜진이었습니다. 그때가 혜진이 나이가 5살 정도였던 것 같네요. 그 한국인 부부는 정말 서로가 사랑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착한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뭘 모르고 사업에 도전을 해왔었는데 자금 관련해서 앞뒤가 맞지 않아 하루 종일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혜진 아빠가 잠시 보더니 뚝딱 정리해 주었습니다. 혜진 아빠는 자금 정리나 엑셀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다루는 모습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웠는데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 이곳에 이사와서 아이가 고열이 나고 너무나 힘들었을 때 저희가 준 도움을 잊을 수가 없다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돕고 싶다고 했어요. 염치가 없었지만 저는 계산과 수학에 너무나 서툴렀고 그렇다고 직원을 고용할 형편도 못 되었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혜진 아빠는 따뜻하게 웃으면서 도와주었고 그 사람 덕분에 크게 손해볼 뻔했던 일도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가슴이 찢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혜진이의 가족이 캠핑을 즐겁게 하고 돌아오는 길. 갑자기 비가 엄청나게 내리기 시작했고 크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오던 트럭이 브레이크가 갑자기 듣지 않는 바람에 속도를 줄이지 못했는데 비 때문에 앞도 잘 안 보여서 혜진이의 차를 들이받고 만 것이었죠.
그 사고로 살아남은 사람은 단 한 명 5살 혜진만 남게 되었죠. 그 어린 나이의 아이 말입니다. 원래대로라면 한국에 있는 할머니나 친척 등 가족에게 보내졌지만 그들의 형편이 어려웠던지 혜진을 데려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애초에 혜진의 엄마 아빠는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강행했다고. 그래서 그들은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저는 혜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혜진이를 적극 입양하자고 한 건 저희 아내였고, 저희가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으니 혜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이 하늘의 뜻 같다고요. 병원 치료를 다 받은 혜진이를 저희 집에 데려왔고 차근차근 입양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렇게 혜진은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사업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혜진이를 입양한다 해도 두 아이 모두를 잘 키울 자신이 있었죠. 아내와 아들도 혜진이를 좋아해 주었습니다. 혜진이도 저희 사랑에 보답하듯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주었습니다. 그냥 똑똑한 수준이 아니긴 했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항상 반에서 1등을 해오는 것입니다. 3학년 때는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부부를 호출하다 혜진이가 수학적으로 남다르다며 영재 교육을 시켜볼 것을 제안하셨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남다르게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진이가 동양인 아이라서 안 그래도 좀 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괜히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릴 기회를 뺏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며 담임 선생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냥 일반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교육 과정을 밟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혜진이가 고등학교에 막 입학하고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오면 식탁에 앉아 조잘조잘 수다를 나누던 아이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있죠. 처음엔 그냥 사춘기가 온 줄만 알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혜진이가 등교한 후에 이불 빨래를 하러 방에 들어갔더니 베개에 눈물 자국이 한가득이고 무슨 일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혜진이가 집에 오자마자 진지하게 물었죠. 무슨 일이 있는 거라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 말해보라고요. 혜진이는 힘겹게 입을 떼더니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고백했어요. 펑펑 울면서 말이에요.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국인에 입양하라는 이유로 친구들이 놀렸다. 당장 아내와 저는 학교로 쫓아갔고 선생님께 왜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우리에게 알리지 안 했냐고 따져 물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혜진이가 왕따인 줄 몰랐다고 어이없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긴 요즘 아이들이 워낙 야같잖아요. 어른들 모르게 아주 치밀하고 얍삽하게 혜진이를 괴롭혔죠. 혜진이는 바로 학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로 전학을 보낼지 고민했습니다. 혜진이는 워낙 성적이 좋았으니까 사립고등학교에 보내면 일반 학교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전학을 보냈습니다. 학비가 일반 국공립 보육시설보다는 비쌌지만 이때를 위해 열심히 돈을 번 것이 아니겠어요. 혜진이를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 돈은 충분히 쓸 수 있었습니다. 전학을 가자마자 혜진이는 예전처럼 밝고 영특한 아이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저희 마음을 아는지 혜진이는 그 공부 잘하는 사립학교에서도 늘 상위권에 있었어요. 특히 수학에 있어서는 전교 1등도 여러 번 하더니 나중에는 만점을 놓치는 경우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립학교라 그런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사회적으로 명성 높으신 분들을 초청해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혜진이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좋다며 집에 오면 자랑을 그렇게 해댔습니다. 어찌나 뿌듯하던지요. 어느 날은 혜진이의 학교에 명문대 수학과 교수님이 왔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고등학교 고난이도 문제와 대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를 냈다고 해요. 고등학교 고난이도 문제는 아이들이 곧 잘 풀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빨리 푼 건 역시 혜진이었다 합니다. 아이들의 수준에 감탄한 교수님은 대학교 학부생들이 푸는 문제를 냈다고 해요. 이번에는 아무도 못 풀고 헤매고 있었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혜진이가 답을 말했죠. 결과는 역시나 정답이었습니다. 교수님이 풀이 과정을 검토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풀이라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했어요. 수학 교수님은 혜진이가 정말 마음에 쏙 들어서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너 같은 수학 천재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수학을 더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기로 연락 주렴. 그 수학 교수님의 이름은 알버트였는데 인터넷으로 검색을 좀 해보니 미국에서 수학으로 유명한 학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혜진이 이가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망설임 없이 명함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혜진의 이름을 말해주자 단박에 반가워하는 목소리로 변하더군요. 교수는 혜진을 자신의 제자로 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희 부부는 혜진을 데리고 교수님이 있는 대학으로 갔습니다. 저희 부부 혜진이 그리고 교수님 네 사람이 앉아 혜진의 장래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때는 혜진이 아직 고등학생이었는데요. 혜진이 본인 스스로가 수학자가 되길 원한다면 교수님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같이 연구해 세계적인 수학 논문을 남겨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교수님의 수업 시간이 다 되었다고 본인의 수업을 한번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혜진이를 따라가서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집중을 하려고 해봐도 영 힘들더라고요. 옆에 있던 혜진이가 잘 듣고 있는지 고개를 돌려보니 혜진이의 눈빛이 참 또랑또랑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이런 모습이겠구나 싶었어요. 이 어린 것이 힘든 일을 몇 번이나 당했는데도 잘 커져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하늘의 별이 된 친부모가 이렇게 잘 커준 혜진이를 보면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죠. 그날 이후 몇 번 그 교수의 수업을 들어보고 혜진은 교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교수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기도 해서 저희 가족과 돈독한 사이가 되었죠. 이 연 덕분에 혜진은 대학교도 명문대에 입학하게 됐고 논문도 썼었어요. 저희 가족 구성원 중에 이렇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라오면서 주변에서도 본 적이 없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혜진의 친부모가 계산에 아주 능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도했었을 때 도움을 주었었다. 앞서 말씀드렸었죠. 머리 좋은 것도 유전인지 아니면 동양인들은 수학을 잘하기로 유명하던데요. 진짜 그런 건지 싶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이요. 작년에는 수학계의 노벨상인 필즈상을 한국인 교수가 수상했다는 뉴스도 봤습니다. 조합론엔 난제를 대수기하학적으로 해결해 효율적인 알고리즘 찾는 일에 지름길을 여는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혜진이는 학부 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서 장학금도 꼬박꼬박 지원받았어요. 정말 저희 가족의 자랑이 되었죠. 교수님은 혜진이 대학에 남아 수학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예상 밖으로 혜진이는 그 진로를 거부했습니다. 명문대 수학과를 졸업한 혜진이는 뉴욕으로 날아가 금융계에 취직하니 펀드 매니저로 활약을 하더라고요. 또다시 불굴의 실력을 드러내더니 혜진이가 선택한 직업인 펀드 매니저는 자기가 한 만큼 큰 보수를 챙길 수 있었기에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 정도 흘러서는 막대한 부를 이루었습니다. 혜진이가 예전에 동네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괴롭힘 때문에 전학을 갔었잖아요. 혜진이랑 같이 학교에 다녔던 학생들 중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작은 동네에 남아서 동네 커피숍, 알바나 잔업을 하는 수준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혜진을 괴롭혔던 아이들 중 혜진이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었죠. 혜진이 덕분에 평범한 성인 가정이던 저희 집도 말도 안 되게 부유해졌습니다. 저희 가족이 평생 먹고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이 부유해졌다 해서 이전과 다른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넉넉한 삶을 살던 어느 날 혜진이는 갑자기 펀드 매니저를 관두도 그리고 자신의 첫 스승인 수학 교수님이 계시는 대학교로 돌아가 대학원에 입학해 학문으로서의 수학 연구에 몰두하더군요. 사실 그 삶이야말로 혜진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전에 먼저 저희 가족에게 은혜를 갚은 것 같습니다. 은혜를 갚겠다는 목표를 이룬 다음 진정 본인이 원하는 일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혜진은 대학원으로 출근하면서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펀드 매니저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녀석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특급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본 영상을 보시고 남기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사연자분께 꼭 전달해 드릴게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돼요. 그럼 다음 사연에서 꼭 만나요.